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21대 이런 총선 그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결과다. 사람의 손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는 한 그런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제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이 나가고 한 5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그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젊은 여성 공학 박사님께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매틀랩이라고 하는, 매틀랩은 뭐 우리 공과대학 또 이과대학 이런 데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주 가장 우수한 그런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매틀랩을 사용해서 과거에 이런 그 선거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제가 목사님께 이제 드릴 테니까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분께서 20대 총선 2016년, 그 다음에 21대 총선 2020년, 그 다음에 이번에 22대 총선, 이렇게 해서 20대, 21대, 22대 이 세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났는데, 그 선관위에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사전투표와 그 다음에 당일투표, 이런 것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이거를 대수의 법칙을 사용해서 그 매틀랩이라고 하는 그 정교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너무 멋있는 그런 그 데이터, 이런 그 분석 자료를 제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원 그 박사님에게, 박사님이 이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정교하게 모든 것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아이패드나 이런 데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면은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우리 영상으로 이제 해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금방 또 한 40여 분짜리 이런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정말 20대 때에는 사전선거, 그 다음에 당일선거, 괴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21대, 22대 가서는 아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 여성공학도 이 젊은 서울대를 다닌 이런 박사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실 텐데, 한번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은 정말 이것이 부정선거였구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계엄을 이제 잠시 선포해서 지금 2030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종북 주사파 이런 세력들 밑에서 선전선동에 걸려 넘어지면 그러면 부정선거 생기고 그럼 우리의 앞날에 미래가 전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남동 그 집회에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제 처가 광화문 집회 갔다 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에 큰 미래가 있고,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그 파동을 통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척결이 되고, 중국이 이런 그 투표 이런 걸 통해서 내정 간섭하는 이런 모든 일들 깨끗이 척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정말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도 서울대학에서 석사, 박사 이걸 하고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젊은 여성 공학도가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뭐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속히 이제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 나라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속이는 것, 선전선동하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그 다음에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Joe bro, 소고기는 직화로 스트롱하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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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수비드로 촉촉하고 soft하게. 결이 다른 비프가 와퍼 맛을 살린다. Pulled Beef Whopper. (20, 21,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통계적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대수의 법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 집단을 뽑았다고 할 때 이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시뮬레이션 예시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이 예시에서 먼저 모집단을 1000개의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공이 20%, 50%, 30%의 비율로 섞인 박스를 모집단으로 우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이 전체의 그림이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본 집단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박스에서 무작위로 5%, 20%, 70%의 공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요만큼이 5%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만큼이 20%, 이만큼이 70% 이렇게 전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표본 집단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20, 50, 30의 비율로 공이 섞여 있는 것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표본 집단을 뽑아서 똑같이 비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공의 비율이 실제 모집단 평균 비율과 거의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즉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집단의 평균 공의 개수가 모집단에 근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집단이 매우 큰 경우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의 선거구의 투표수가 보통 1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모집단의 크기를 이제 10만 개로 늘려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표본 집단은 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약 11%의 공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이제 이 전체가 모집단이 되게 되고요. 이 모집단을 그냥 9개로 무작위로 나눠서 표본 집단 9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로 이제 이렇게 9칸으로 그냥 나눠서 그렸는데 이제 꼭 이렇게 칸을 나눠서
선택한다는 의미보다는 무작위로 뽑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평균은 아까와 같이 2대 5대 3이 되겠고요. 이때 표본 집단 9개의 평균 공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이 모집단 평균하고 비율이 거의 같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유는 표본 집단의 크기가 이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약 11,000개 정도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이 거의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비교하더라도 이러한 법칙이 유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모집단에서 빨강색과 파랑색의 공의 비율은 2대 3이고 이것이 동일하게 표본 집단에서도 2대 3으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뭐 초록색 공을 그냥 제외하고 어떤 두 당 사이의 비율만 고려하더라도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치러졌고요. 21대가 2020년, 22대가 2024년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투표자 수는 약 2,400만 명, 2,9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20대 때는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 비율이 약 2대 8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21대 때는 약 4대 6, 그리고 22대 때는 거의 반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의석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3, 254석 정도가 되고 이게 선거구랑 같은데요. 이 선거구라는 것은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별 투표수를 보시면 이렇게 거의 10만 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만 표가 하나의 모집단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본 집단 1이 사전 투표인데 약 20%에서 50%의 크기를 가지는 표본 집단이고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에서 80%의 크기를 가지는 표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집단의 크기가 10만 정도 된다고 할 때 표본 집단을 11%만 뽑아도 이제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이 거의 같아지는 것을 확인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선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표본 집단의 크기가 이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즉 표본 집단 1과 2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표본 집단 1과 표본 집단 2의 평균도 유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전 투표랑 당일 투표자의 비율이 약 2대 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한 개의 선거구가 10만 표 정도 되는 하나의 모집단이고 표본 집단 1이 사전 투표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본 집단 2가 당일 투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표본 집단 1과 표본 집단 2의 당별 득표율이 거의 같게 되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평균에서 이 당별 득표율도 이 두 집단하고 거의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전과 당일의 당별 득표율이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되고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 사전과 당일의 당별 득표율이 거의 유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대에서도 비슷하게 사전과 당일 투표율이 4대 6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표본 집단 1하고 표본 집단 2에서 당별 득표율이 거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표본 집단 1과 2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본 집단 1과
2에서 당별 득표율이 거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 21대, 22대 국선 모두 표본 집단 1, 사전, 그리고 이 당일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모평균, 최종 당별 득표율과 거의 같아야 하고, 따라서 사전의 당별 득표율과 당일 선거의 당별 득표율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만 비교를 하더라도 이 법칙은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사전에서 민주와 국힘의 득표 비율, 그러니까 이 첫 번째 20대 국선의 예를 들면 3대 2거든요. 요거랑 당일에 민주 대 국힘의 득표 비율 3대 2, 그리고 최종 민주 대 국힘의 득표 비율 3대 2,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록색 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떤 두 당의 득표율은 사전, 당일, 최종에서 모두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20대에서는 이제 민주당, 국힘당, 국민의당 이 세 가지 당을 고려를 했고요. 21대에서는 민주당, 국힘당, 그리고 22대에서는 민주당, 국힘당 이렇게만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체 당을 다 비교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일부 정당만 비교를 하더라도 사전, 당일, 최종에서 각 당별 득표 비율이 거의 유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당만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각 당의 득표 수를 전체에서 따져보면은 뭐 한 89%, 90%, 94%라서 거의 전체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를 이 두 당 혹은 세 가지 당이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가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 전에는 사전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없었고요. 그리고 21대 선거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20, 21,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서울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림이 되게 많은데 먼저 앞에 두 줄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두 줄이 21대,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대 결과부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사전에 민주당, 국힘당, 국민당의 득표율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당일에 민주당, 국힘당, 국민의당의 득표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한 줄, 가로 한 줄이 하나의 선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 표본 집단 1, 사전 집단, 그리고 표본 집단 2, 당일 집단에서 이 민주당, 국힘당, 국민당의 득표율이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줄을 예시로 한번 보면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한 대략 5대 3대 2 정도 돼 보이거든요. 이게 사전에서의 득표율하고 당일에서의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울의 전체 선거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 요 파란색이 민주당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민주당의 사전의 득표율이고,
요렇게가 민주당의 당일의 득표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값이 거의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빼서 그 분포를 그려본 것이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친 이 두 개를 뺐을 때 이게 거의 평균이 0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평균이 거의 0에 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국힘당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빼서 분포를 그려본 것이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인데 이 가장 높은 값이 거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0에 이렇게 평균값이 위치하는 분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민주당하고 국힘당도 이제 약간 0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0에 가까운 분포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사전에서의 어떤 한 선거구에서의 비율, 뭐 2대 3대 5라고 하면은 그게 당일에서도 비슷하게 2대 3대 5가 유지된다. 이 두 개의 당별로 득표율의 차이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하고 국힘당만 이제 둘 중에 누가 이겼냐 이것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아래 그림과 같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 국힘당 중에 누가 이겼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면 민주당이 이긴 선거구이고 플러스면 국힘당이 이긴 선거구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당일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해 본 거고 이제 위에 그림은 최종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본 거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따를 경우에는 이 세 개가 거의 이렇게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봐도 눈으로 봐도 비슷하고 이제 승리한 선거구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민주당 38대 11, 36대 13, 36대 13으로 뭐 두 개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전과 당일과 최종의 모든 승리 선거구 비율이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대부터 이러한 경향성이 이제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깨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서울에 대해서 사전선거에서 민주, 국힘 사이의 득표율 그리고 당일에 민주당, 국힘당 사이의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은 제 그 위에 그림과 같은데요. 그래서 60%의 라인을 한번 그냥 이렇게 그어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사전에서는 60%를 넘어가는 선거구들이 많고 당일에서는 60%를 못 넘어가는 선거구들이 많죠. 그래서 20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의 득표율 빼기 당일의 득표율의 분포를 그려본 것이 이제 이 아래 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20대에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결과는 이렇게 중심선이 0에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0에 가까운 분포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1대를 보시면은 분포가 사전 빼기 당일의 득표율 차이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 정도. 요 가장 높은 값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정도. 이렇게 분포가 0에 오지 않고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대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되게 크게 표를 가져갔다. 당일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힘당 사이에 누가 이겼냐 이거를 비교해보면 또 똑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서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3개 선거구 빼고 다 이겼어요. 49개 선거구 중에 서울의 49개 선거구 중에 3개 빼고 다 이겼고 당일에는 뭐 한 민주 32, 국힘 17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전하고 당일하고 최종이 그냥 눈으로 봐도 모양이 다 다르고 다 다르죠. 이렇게 위에 아래도 여기도 다르고 이렇게도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20대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분포가 0에 오고 분포의 평균이 0에 오고 이 3가지가 거의 다 유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21대에서는 이렇게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전선거에서 13% 정도 이득을 보고 국힘당은 사전선거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2대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림하고 그냥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60의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똑같이 사전에서는 60을 넘어가는 선거구들이 많죠. 민주당에서요. 근데 당일에서는 60을 넘어가는 선거구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똑같이 요 사전 빼기 당일의 분포를 그려보면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21대랑 똑같죠? 똑같이 서울의 경우에 민주는 사전선거에서 플러스 14%, 국힘은 마이너스 14%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전 선거구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14%, 동일하게 여기서도 플러스 1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 하나의 선거구의 얘기가 아니라 서울의 전 선거구에 대해서 20대에서도 똑같이 서울의 전 선거구에 대해서 플러스 13% 이렇게 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주당, 국힘당 사이에 누가 이겼냐 이것도 21대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22대에서도 48개 선거구 중에 국힘당 4개 빼고 민주당이 사전에서 전부 이겼어요. 근데 당일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22대에서는 오히려 당일에는 국힘당이 28대 민주당 20으로 국힘당이 이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득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과 당일에 이렇게 승리 결과도 사전 당일 최종이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20, 21, 22대 결과가 확연하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과 당일의 득표율 차이의 분포가 0에 가까운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어서 21대, 22대를 보시면은 이 사전에서 민주당이 플러스 13% 평균적으로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그리고 22대에서도 민주당이 플러스 14% 정도 득표율을 이득을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별 사전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 차이의 분포가 이렇게 거의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동일하게 민주당은 플러스 13%, 국힘당은 마이너스 13% 이런 결과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그림은 앞장에서 이제 사전
당일 최종에 대해서 민주당, 국힘당 사이에 승리 선거구를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요 빨강색하고 빨강색 넓이하고 파란색 넓이 이게 사전 그리고 당일 최종에서 비슷하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 두 당 사이에 사전 당일 최종에서의 득표율이 거의 유사하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모집단하고 표본집단 사이에 평균이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따르고 있고 사전 선거, 당일 선거, 최종 선거에서 승리 선거구 비율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1대, 22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경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데 21대, 22대에서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90% 이상 승리를 하거든요. 21대에서는 94%, 22에서는 92% 정도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다 이기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서는 그렇지 않죠. 특히 22대에서는 당일에서는 국민의힘이 거의 60%로 더 많이 이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당일, 최종이 다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22대에서도 동일하게 사전, 당일, 최종이 다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수업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통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21,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경기도에 대해서 똑같은 그림을 그려본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 서울의 결과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0대고 이 중간이 21대고 마지막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대의 경우에는 당별로 사전과 당일의 득표율 차이의 분포가 이제 0에 와 있거든요.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결과이고 따라서 이제 사전에서의 국힘과 민주의 득표율 차이랑 당일 그리고 최종 이게 모양이 다 비슷하죠.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21대, 22대로 가면서 당별로 사전 마이너스 당일의 득표율 차이의 분포가 서울과 똑같아요, 거의. 민주당이 21대에서는 플러스 11%, 그리고 22에서도 플러스 11%.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더 이제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전에서 민주당이 100% 승리를 합니다. 이 그림이거든요. 21하고 22의 사전에서 민주당이 100% 승리를 하는 결과를 21,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선거구 비율을 앞에 그림처럼 똑같이 그려보면은 이제 20대에서는 사전하고 당일하고 최종 승리 선거구 비율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 비율 30대 70, 뭐 35대 65, 뭐 33대 뭐 67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21로 가면은 21하고 22로 가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특히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100%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결과라는 것을 금방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구가 60개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60개 정도로 되게 많은데 당일에서는 그래도 국힘이 30% 정도는 다 나왔었는데 사전에서는 60개 선거구에서 100% 민주당만 승리를 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봐도 이제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20하고 21, 22대를 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요 분포가 제일 중요한 그림인데, 당별로 사전의 득표율하고 당일의 득표율을 빼서 분포를 그린 건데, 대수의 법칙을 따르면 이 분포가 가운데가 평균이 0에 와야 돼요. 여기 0. 그래서 20대를 보시면은 앞에서 서울하고 경기의 결과와 유사하게 이제 거의 이 중심점이 0에 와 있고요.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의 0에 와 있는데, 민주당하고 국힘당은 이제 피크점이 살짝 벗어나 있긴 합니다. 민주당 플러스 3, 국힘 마이너스 2 정도. 그렇지만 이제 21대, 22대에 비해서는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1대랑 22세에서는 아까 서울과 경기도에서 보인 경향이 전국으로 확대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254개 정도의 선거구거든요. 근데 똑같이 사전에서 민주당이 플러스 11%. 여기서도 22대에서도 민주당이 사전에서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결과를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유사하게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전에서 민주당이 11% 정도 더 득표율이 높다, 당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인위적으로 표를 조작했거나 아니면은 뭐 전자 개표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좀 결과를 조작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전 당일 최종에 민주당하고 국힘당만 승리 선거구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 수도권 결과랑 전국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제 20대에서는 사전 당일 최종의 승리 선거구 비율이 육안으로 봐도 비슷하죠? 근데 21대에서는 이제 사전에서 민주당이 80% 정도를 이기고 22대에서도 동일하게 전국으로 봤을 때도 80%를 민주당이 이제 사전에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당일에서는 오히려 이제 21 같은 경우에는 국힘하고 민주가 반반이거든요. 그리고 22대는 오히려 국힘이 좀 앞섰었어요. 근데 사전에서 민주당이 80% 이상 승리했기 때문에 최종이 이렇게 지금 현재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이런 사전에서 민주당이 80% 이상의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이 21대에서 처음 개표 후에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22대 때 이제 같은 결과를 보이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20대에서는 이렇게 전국에 대해서 대수의 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21대로 넘어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이게 뒤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21대 이후에 부정선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22대에서 뭐 당일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해도 20에서 21대로 넘어갈 때 그러한 모두가 뭐 알고 있거나 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전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뭐 성별이나 뭐 나이 그리고 날씨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경향을 뒤집을 만한 아주 모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전 정보는 20에서 21로 넘어가면서 없었고, 21에서 22로 넘어가면서는 부정선거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고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전 정보에 어떠한 유무와 상관없이 이렇게 21하고 22대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20에서는 그 정상적인 양상을 보이던 것이 사전 정보에 유무와 상관없이 21하고 22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80% 이상의 득표를 가져가면서 당일의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국힘당 양당 비교를 20, 21,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개의 당이 있더라도 표본 집단 1과 2 사이에 양당 간의 득표율도 거의 유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힘당 사이에만 비교를 해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20, 21, 22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여기 전국 그림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국민의 당, 안철수 당이 거의 이제 평균이 0인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전국에 대해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국힘당을 보면은 살짝 그게 벗어나 있어요. 민주당은 플러스 3, 국힘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 수치는 적지만 21하고 22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민주당, 국힘당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당 비교를 통해서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1하고 22대에 비하면은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양당 비교 결과 이 20대에서도 민주당과 국힘당 사이에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의 득표율 차이가 민주당은 플러스 3%, 국힘당은 마이너스 3% 이런 결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대에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 데이터를 봤을 때도 평균이 0이라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작이 전혀 없는 그런 결과를 국민의당이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민주당하고 국힘당은 약간 그것을 벗어난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21대랑 22대랑 그렇게 보시면 되고, 21대랑 22대 같은 경우에 이 분포를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보시면은 두 개의 분포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분포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0에 가까운 분포 하나, 이 앞에 분포, 요거고요. 그리고 평균이 여기 11에 가까운 분포 하나,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리고 22대에서도 똑같이 이제 분포가 두 개가 보여요.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래서 평균의 0에 좀 더 가까운 조그만 분포 하나, 그리고 평균이 11%를 보이는 분포,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니까 이게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앞에 작은 분포가 21하고 22에서 둘 다 호남 지역이에요. 그리고 뒤에 큰 분포가 호남 제외 지역이에요. 둘 다 똑같이 21하고 22에서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호남 지역하고 호남 지역이 아닌 지역 이 두 개로 나눠서 그림을 다시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남 지역의 그림이고 앞에 거랑 똑같이 이 앞에가 20대고 이 중간이 21대고 마지막이 22대예요. 그래서 이 선거구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이런 하얀 거는 이 호남 같은 경우에 국힘당 후보는 없고 민주당 후보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비워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대 결과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사전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가 이 중심점이 0에 와 있어서 대수의 법칙을 굉장히 잘 따르는 그런 분포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이 전남, 전북, 광주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조작이 전혀 없는 선거고, 아까 앞에서 안철수 당이 보인 그 분포랑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21하고 22에서도 보면은 전국 분포에서 이제 평균이 0에 가까운 작은 분포가 호남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외 지역을 보시면 확실히 구분이 더 잘 되는데, 그래서 조작이 적은 선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사전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 차이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아까 전국에서는 11%였잖아요. 플러스. 근데 호남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플러스 2%, 국힘은 마이너스 2%, 22대에서도 똑같이 민주 플러스 3%, 국힘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1하고 22대에서 호남만 그려보면은 조작이 되게 적은 선거구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 이외에 다른 선거구들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20대에서 호남은 아예 분포의 평균이 0이라서 조작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외 지역은 20대에서도 민주 플러스 3%, 국힘 마이너스 3%의 적은 수치의 유사한 경향이 보여요. 이렇게 20대에서는. 그리고 21, 22대에서는 전국 분포에서 아까 평균이 10일에 가까운 큰 분포가 이제 호남 지역 이외의 지역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 앞에 전국 분포에서 요 조그맣게 있던 요것들이 호남을 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게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호남을 제외한 지역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의 점이 플러스 11, 똑같이 여기도 플러스 1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호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조작이 크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 21, 22대 호남 지역 이외의 결과를 보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 20대 국선에서 사전선거가 처음 도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뭔가 호남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적은 수치로 뭔가 연습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때 이렇게 했어도 아무런 부정선거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1대부터 이제 조작이 크게 들어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대 국선을 먼저 보시면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결과를 보여요. 그래서 조작이 전혀 없어 보이고, 민주당, 국힘당 양당 비교에서는 호남 지역은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결과가 나와요. 그 국민의당하고 유사하게 평균이 0인 분포를 보여요. 그리고 이제 호남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가 민주 플러스 3, 국힘 마이너스 3으로 적은 수치로 약간 연습을 한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대 국선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향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근데 호남 지역에서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작이 좀 적어요. 그래서 플러스 2, 3%, 국힘은 마이너스 2, 3% 정도였고, 이외의 지역은 사전 빼기 당일의 득표율 차이가 전국적으로, 호남 빼고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호남 빼면 한 220개 정도 되거든요. 선거구가요.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민주가 플러스 11%, 국힘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를 확인하실 수 있냐면은 이제 확실하게 타겟 정당이 보인다. 국민의당은 전국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결과를 보였고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타겟 정당이 민주 국힘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타겟 지역이 보인다. 그래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없거나 굉장히 작고 이외의 지역은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타겟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은 무조건 사전에서 플러스, 국힘은 마이너스 이렇게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확실하게 타겟 정당, 타겟 지역, 그리고 타겟 경향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당별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국힘당에 대해서 20대 국선에서 적은 수치로 연습을 한 다음에 21대, 22대 국선에서 본격적으로 조작을 한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한 내용들을 보시면 타겟 정당, 그리고 지역, 경향이 정확하게 설계된 인위적인 조작 흔적이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의 목표는 핵을 다 없애는 겁니다. 말로 내놓을